안녕하세요. 박종서입니다. 요즘에 자영업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죠? 배달입니다. 배달. 이제 자영업자들이 배달을 모르면 사업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그 말씀 인사도 뭐 여러 가지 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배달을 한번 심층 분석하고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숫자 하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배달을 하시는 분,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그러니까 배달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이미 4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40만이면은 요즘에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달이 핫한데 나는 이 배달의 배를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한 분 모셨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포탈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잠깐 그 소개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팀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이버에서 지역 사업 하고 있는 박일성입니다. 네, 네. 현재 네이버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스마트 주문이라든지 뭐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만들고 그런 제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하면은 뭐 사람들이 처음에 뭐 맛집 찾을 때 음식 이름을 넣던지 그 가게 이름을 넣던지 아니면 전체 강남 맛집이라고 찾아가든지 하면 제일 처음에 네이버 검색창에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 클릭 수나 뭐 그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최근 네.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달 전 자료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그런 지역성 검색어가 한 2억 5천만 회 정도 나와요. 와우. 그 2억 5천만 회 정도에서 반 정도는 네. 그 업체의 상호를 검색을 하는 거고요. 아, 그 반의 반, 한 25% 정도는 그 강남 맛집 이런 지역 플러스 네, 맛집 네, 이런 게 네, 나오고 그 나머지 25%는 네, 그 메뉴명을 검색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네, 네, 점차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 그 정보들을 넣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다. 네, 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우선 배달 쪽,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 쪽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 이런 네네네. 생각인데요. 네. 배달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어느 정도 핫한 거예요, 지금? 요식업 시장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한 네, 100조? 100조 정도 하는데, 올해 배달로 거래되는 규모가 약 한 15조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사실은 봐보면 배달 시장이 엄청 많이 커져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많이 가속화 될 거라고 보여져요. 아,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배달이 없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있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도 배달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 트래픽을 다 가져갔잖아요. 네, 네, 그 혼밥, 혼술 1인 가구 증가했었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회사에서 이런 회식이나 이런 것들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취업난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배달이 증가하는 아, 구조가 이미 요인이 있었죠.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배달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음, 코로나로 이게 훨씬 급속화된 그렇죠. 거죠. 가속화됐죠.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 배달 전문점 창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식당업을 직접 해보지 않았고 간접 경험을 했고 저는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네네. 먼저 네네. 서두에 깔고요. 그래서 아마 식당 사업을 실제 하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배달 전문점은 네. 이게 실제로 보면 홀 장사를 하지 않고 배달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각종 고정비들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홀을 같이 병행을 하면 배달이 되지 않아도 이 홀 매출이 그거를 일정 부분 커버를 어, 어. 해주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 배달만 하게 되면 각종 음. 비용들 예를 들면 그 주방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인력, 인건비, 그 네네. 다음에 월세, 그 다음에 뭐 그 재료비, 그 다음에 배달비, 그 다음에 뭐 리뷰 이벤트에 관련된 그런 뭐 배달하게 되면 그런 네네.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오로지 전부 다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그렇게 홀을 운영을 안 하면 홀에 들어가는 인력, 서빙 인력이라든가 뭐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인력 이런 코스트는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음, 음. 포션이 작다는 건가요? 네, 그 포션이 작고, 어, 그래서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면
홀에 계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배달업을 같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좀 더 줘야 돼. 왜냐면 그 이전에는 200만 원만 주면 됐는데 네, 네, 그 중간중간에 일이 더 생기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더 나와. 그래서 어. 사실은 같애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시간 사이사이의 시간의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배달이라는 아, 거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홀을 병행하는 것이 네. 배달만 전문점으로 하는 아, 것보다는 낫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실제로 봐보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럴 때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객단가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마진 폭이 높고 그다음에 재료를 해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이 굉장히 짧은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메뉴가 많아야 돼요. 아, 시즌성 오케이. 메뉴도 그때그때 많아야 되고 이런 구조들이 합쳐지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배달 전문점이 굳이 제일 번화가 상권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거기는 서브로 한 네다섯 번째 골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낮추고 오케이. 다른 인력들을 더 추가로 넣어서 그 구조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배달 전문점으로 만들어서 다 메뉴를 넣어가지고 월 매출 1억 이상씩 하는 곳들이 꽤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 배달 전문점에 섣불리 뛰어들어서 수익성,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나더라도 수익성이 안 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맞아요.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한번 그런 것들도 꼼꼼히 한번 쳐다보실 필요가 있어요.